안녕하세요. 윤프로입니다. 오늘은 PBR이 뭔지, 주식을 분석할 때 왜, 도대체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BR은 PB 레이시오의 줄임말이고요. 여기서 P는 프라이스, 가격, 즉 마켓 밸류를 말하고, 그리고 B는 북 밸류를 뜻합니다. 그리고 북 밸류는 바로 책, 즉 장부상의 가치, 다시 말해서 장부가액을 뜻합니다. 자, 먼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옛날에 결혼 지참금이 있었던 시대에 태어났다고 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얼굴도 모르는 신부를 지참금 1억을 내고 데려오시겠대요. 여기서 1억은 바로 이 신부의 마켓 밸류죠. 여러분은 과연 이 1억을 주고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이 신부가 소를 한 마리 데려올 건데요. 이 소가 1년에 3천만 원치 돈을 벌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소 밥값, 신부 밥값, 용돈 등으로 1년에 1천만 원 정도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이 신부가 여러분께 가져다 줄 수익은 3천 마이너스 1천 해서 2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 신부의 PER은 5가 나옵니다. 내가 1억을 내고 연간 2천만 원을 얻으니 본전을 뽑는데 5년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 이 신부가 연간 가져다 줄 수익 이외에 결혼할 때 보통 예단을 가져오잖아요. 일단 보석을 한 1천만 원치 가져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소가 시가 1천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하면 8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하인을 한 명 데려올 거래요.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을 더하니 이 여자의 자산 가치는 2,8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 하인의 퇴직금이 300만 원이래요. 그래서 300만 원을 부채로 잡고 이걸 빼면 최종적인 이 여자의 순자산, 즉 북밸류는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1억이었으니 PBR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북밸류는 네가 가진 모든 것 마이너스 부채인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은 구입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지금의 가치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밸류는 네가 망해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판다면 얼마가 나오겠니? 라는 개념입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께 너 지금 얼마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나 지금 은행에 얼마 있고 생활비 현금 얼마 해서 이 정도 있어 라고 보통 대답하죠. 근데 갖고 있는 거 다 팔면? 이라고 물어봤다고 쳐요. 그럼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더해서 내가 가진 차, 명품 가방, 랩탑 등등의 가격을 말하면 그거 중고잖아. 가격 내려야지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은 예를 들어서 맥북의 평균 수명이 8년이라고 공시되어 있는데 나는 4년을 썼으니 절반으로 가격을 매겨야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기업의 설비 같은 자산은 생산량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맥북의 수명이 10,000시간인데 나는 총 11,000시간을 썼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맥북이라는 자산 가치는 빵원으로 쳐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감가상각이 끝났는데 또 이렇게 말해요. 너 빚 갚을 것도 빼야지. 그래서 카드값도 뺐습니다. 자, 이렇게 자산에서 감가상각과 부채를 빼주고 나니 이 사람의 순자산, 즉 북밸류는 3,700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그 1억의 신부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PBR은 1억 나누기 3,700 해서 2.7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업의 PBR은 기업의 가격, 즉 시총 나누기 북밸류로 계산을 하거나 아예 한 주당 가격 나누기 주당 순자산으로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기 귀찮으니 저희는 그냥 각 기업의 PBR을 알려주는 사이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해외 기업의 경우 야후 파이낸스가 이런 지표들을 좀 보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찾는지 예시로 애플의 PBR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셔서 검색창에서 애플을 쳐서 애플 페이지로 들어가면 PER이나 EPS 같은 지표들은 첫 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외 다른 것들은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 Statistics, 통계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PBR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PBR은 여기 19.5라고 나오네요. 참고로 여기 MRQ라고 나오는 것은 Most Recent Quarter, 즉 가장 최근 분기의 자산 자료를 근거로 했다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른 기업도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PBR은 내가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 높은 게 좋은 건가요? 낮은 게 좋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낮은 게 더 좋은 거죠. 특히 PBR이 1보다 낮다는 말은 분자인 이 P 프라이스보다 분모인 순자산이 더 크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낸 것보다 더 가진다라는 뜻이고 최악의 경우 이 기업이 망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넘겨도 나에게는 남는 것이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기업의 현재 가격은 저평가돼 있는 거겠네요. PBR이 1보다 낮으니까.
오늘 6월 말 기준으로 PBR이 1 이하인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도요타, 스와치그룹, 현대자동차, KB금융, 르노 등등이 있는데요. 그냥 딱 보기에도 얘네가 요즘 좀 잘 나가거나 핫한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특히 여기 뭐 르노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닛산과 더불어 요즘 거의 망해가는 분위기고요. KB 같은 리테일 은행주도 요즘 핀테크들에게 밀리면서 미래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기업들의 PER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별로 그렇게 높은 기업은 하나도 없죠. 이렇듯 PBR이 낮은 기업은 대체로 기업이나 해당 산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우려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분자인 P가 내려가면서 PBR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PBR이 지나치게 낮은 기업을 저평가로 인식하고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PER만 보면 되지 PBR은 다들 왜 보는 건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PER은 시장의 기대감이나 기업의 수익성을 말해주는 반면에 PBR은 기업의 안정성, 즉 담보를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기업이 위기에 처해서 당장 급할 때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산,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지금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PER, EPS, ROE, 배당, EV, 현금 흐름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후에 지금 살지 말지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PBR은 이 모든 의사결정이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체크하는 단계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심지어 어떤 기업들은 PBR을 보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중요한 4차 산업이나 IT, 서비스업 같이 무형자산이 중요한 산업들은 유형자산을 베이스로 매겨진 PBR을 보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재무제표상 기재될 수 없는 인적 자원이 그 대표적인 예죠.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나 어도비, 스냅챗, 세일즈포스, 스포티파이 같은 IT 기업들은 유형자산 비중이 높지 않아서 PBR이 거의 뭐 이렇게 다 높은 수준이에요. 그에 비해서 제조업인 인텔은 3이고 테마파크나 크루즈 등의 유형자산이 많은 디즈니는 2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디텍스는 다들 아시는 자라를 소유한 회사인데요. 공장이나 리테일 매장 관련 부동산 등으로 인해서 PBR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AT&T 같은 통신업도 설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PBR이 1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SK텔레콤도 PBR이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듯 PBR은 특정 산업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의 경우, 특히 중국이나 신흥국 기업의 경우 다분히 의심이 가는 회계 신뢰성을 베이스로 값이 매겨진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PER 또한 100% 맞다고 볼 수 없는 게 일시적이나 한시적인 이익 증가나 순이익 처리 방법에 따른 변수도 크고요. 그리고 EPS가 아직은 마이너스인 신생 적자 기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표들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기업의 현재 가치만을 근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현재 가격보다는 미래의 가격 상승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미래 가치를 예측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ROE라는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PER, PBR, EPS 함께 알아보았고요. 영상이 PBR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